그만 갈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상. 네, 아이고, 계속 이 무릎이 안 좋아요 요즘.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되고 싶은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오, 좀 멋진 말 같아요. 되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라. 그러네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참 그게 참 쉽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예.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들긴 하는데 또 가끔은 그렇게 행운에 맡겨버리는 거는 조금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는 뭐 복 받았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과목이 역사인데 저는 역사를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더군다나 그 역사를 제가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갖고 제가 먹고 살기까지 해. 대박이야! 진짜 그래서 참 복받은,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게 하고 싶은 일.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진짜 양질의 컨텐츠를 마음껏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마음껏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런 강의 하고 싶은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니까 참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고 싶은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 그걸 하는 게 좀 낫겠다라는 말씀은 드리지만 알아요. 그게 결코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용기를 한번 좀 더 내보면 그래도 하고 싶은 일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좀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올려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꿈을 한번 가져보고 한번 하고 싶은 일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그려나가 봅시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고려시대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이 고려 500년이에요, 여러분들. 고려 500년인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볼 때 고려는 좀 이렇게 희미해. 조선은 좀 이렇게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고려는 왠지 모르게 희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희미한 장막을 다 걷어버리면 이 고려가 굉장히 유니크하고요.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조선적 마인드, 조선적인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우린 여전히 조선 사람들이야. 우린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고려인들은요, 우리랑 좀 달라요. 굉장히 좀, 이 사람들 봐라? 뭐, 이런 어떤 느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일상의 삶과 일상의 어떤 모습과 좀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알아나가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데, 특히 이 고려왕조 500년은요, 우리 반만년 역사에 이렇게 외침이 끊임없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정말 10세기, 11세기는 거란이 쳐들어와, 12세기는 여진이 쳐들어와, 13세기는 몽골이 쳐들어와, 14세기는 홍건조가 왜구가 쳐들어와, 끊임없는 외침. 야, 정말 저는 이게 보다가 나 이 시기 안 살아서 너무 다행이다. 근데 내가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시기를 지켜내고 그 시기를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도 죄송한 거예요. 내가 너무 이 시기를 안 살았다는 게 너무 좋다는 그 마음 자체가 좀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죄송하기도 한데 어쨌건 간에 그 힘든 외침 속에서도 그 500년 동안 그 고려 왕조의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 이건 정말 대단하다. 과연 이 고려의 힘은 무엇일까? 궁금하거든요. 오늘 한번 그 고려의 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시기 구분 좀 해봤는데요.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호족의 시대. 그때 이제 거란족의 침입과 관련이 있고요. 물론 딱 떨어진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호족, 그 다음에 여진족 쳐들어왔을 때는 이제 문벌, 귀족, 그리고 이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는 무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눠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진족이 쳐들어왔던 이 시기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거란족이 쳐들어왔던 이 시기입니다. 자, 거란족이 쳐들어왔던 이 시기. 정말 힘들어요. 힘든 이 시기.
이 시기는 그래도 호족의 시대, 그래도 이게 첫 마음이 좀 있는 시기,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나라 초반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했을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 거란족은요, 진짜 많이 쳐들어와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쳐들어오는데, 자, 먼저 거란족의 1차 침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텐데, 이때 거란족이 막 밀밀 때 들어오니까 사실 이 고려 조정이 좀 당황해요. 당황해서 이제 몇몇 신하들이 이때 이 거란족이 뭘 요구하냐면, 야, 너희들 저 신라에 승한 나라잖아. 그러니까 너희들과 상관이 없는 옛날 우리 땅, 그러니까 고구려 땅이 자기들 땅이라는 거예요. 그 고구려 땅, 뭐 서경을 포함한 그런 지역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거란족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몇몇 대신들이, 야,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는, 이 거란족하고 싸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 그들이 원하는 게 뭔데? 그 땅을 원해? 그럼 그 땅을 좀 주자. 떼어주고, 화해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때 이 대신들이 딱 회의를 할 때, 있습니다! 라고 딱 이렇게 벌떡 일어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 회의 중에 왜 벌떡쇠? 라고 하시잖아요. 예, 용기 있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서희가 아마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지배적 분위기 속, 거란한테 땅 떼어주고 그냥 끝내자 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있습니다! 라고 서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얘기한 게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아니 지금 거란족이 쳐들어왔는데 그들하고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뭘 어떻게 대응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요구하는 걸 그대로 넘겨준다면,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 모습을 평가할 때 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와, 여러분들 역사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 즉 역사라고 하는 그 실체 앞에 내 자신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바쁜 삶을 살지만 나 역시 이 시간조차도 역사의 한 일부분 속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역사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 가끔은 좀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인지하고 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결과가 달라져요. 어쨌건 이 서희는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내가 한번 그러면 일단 거란족 만나보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대응도 안 하고 그냥 주자면 말이 됐냐? 내가 한번 가보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희가 이 거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서희와 카운터파트였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소손영이라는 거란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저기 저 신라에 승한 나라잖아. 그러니까 고려 딱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서희가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아니, 너 우리나라 이름 얘기해봐. 고려. 그래, 고려. 고려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 고구려야, 고구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나라 국호 자체가 고구려인데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티격태격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희가 눈치를 챘어요. 가만 있어봐. 얘네들이 지금 쳐들어오자마자 우리 개경을 막 공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압록강이란다. 그 국경선을 건너자마자 그냥 우리랑 빨리 이렇게 화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화해를 맺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뭔가 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 노림수가 뭐냐면, 지금 이 거란은요, 중국 송나라와 싸워야 돼. 싸워야 되는데 송과 고려가 친하거든.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송으로 치러 들어갔을 때 후방이 비잖아. 그 비는 데를 고려가 쳐들어와 버리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고려와 송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필요가 이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땅 뺏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거 하려고 온 거야. 이걸 서희가 간파한 거예요. 그러면 서희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이 거란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걸 너희들이 원하는 거지. 알았어. 근데 우리가 너희들과 관계를 못 맺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위쪽에 강동 육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여진족 애들이 들어와 있어. 우리가 거란 너희들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거길 통과해야 돼. 근데 여진족 애들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 여진족 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거기 우리가 관리할게. 우리한테 넘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강동 육주라는 곳입니다. 강동 육주. 강동 육주라는 곳이에요. 이걸 넘기라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거란은 넘깁니다.
대박이죠, 여러분들. 싸우지도 않았어. 이게 지금 거란이 전쟁하러 온 거야. 전쟁하러 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땅을 가졌어. 싸우지도 않고. 야, 이런 경우가 있나? 이게 아마 세계 외교사에도 이런 경우는 아마 드물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땅을 가진 거야. 뭘로? 이 화술로. 야, 진짜 정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려의 외교는요, 아트 외교예요. 기가 막힙니다. 참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는요, 이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은 이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이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외교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 저는 고대 장수왕의 외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중세 고려의 외교를 또 눈여겨봐야 돼요. 정말 중세 고려 외교는요, 아트 외교예요. 아트 외교입니다. 아트 외교.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아트 외교. 이 아트 외교 때문에 고려는 깃발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저게 의중을 간파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령 유치 준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약속 지켜. 우리한테 올 거지? 우리랑 관계 맺을 거지? 알았어. 거기 너희들 관리해. 라고 해서 강령 유치를 확보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거란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뭐야! 약속을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근데 여러분들 요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거란이 그럼 손해본 거 아니에요? 손해본 거 아니에요. 지금 송을 치러 가야 되는데 안정만을 확보한 거야. 그들이 볼 때 강릉 육지는 작은 땅이거든. 그러니까 작은 땅을 투자하고 더 넓은 송을 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한 것이죠. 즉 거란도 이 외교에서 패배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외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게 외교의 묘미거든요. 그걸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낸 곳이 그 공간이 바로 이 강릉 육주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려가 약속을 안 지켜. 안 지켜. 힘들어. 고려 힘들어. 고려 다루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거래 열받았어. 또 쳐들어와. 자, 그게 뭐냐면 바로 2차 침입입니다. 이때는 이제 강조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걸 강조의 변이라고 합니다.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 군인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일으켰을 때 이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네가 뭔데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 우리의 허락도 안 받고 하면서 그걸 명분 삼아서 쳐들어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양규라는 인물이 활약을 해가지고 일단 거란을 물러나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너희들과 관계 잘 맺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 또 그 이후에 고려가 또 약속을 안 지켜. 안 가.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이것들이 하고 이제 왕창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차 거란의 침입입니다. 이때는 정말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지라고 온 거예요. 외교가 아니라 이때는 정말 군사력으로 한번 끝장을 보자라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오면 고려도 이제 외교가 아니라 그럼 군사력으로 맞서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맞섰던 인물이 누구다? 그 인물이 바로 강감찬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강감찬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여러분들 강감찬 하면 또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 어딘지 아세요? 서울에 강감찬 태어난 곳이 바로 이 낙성대라는 곳이 있어요. 낙성대. 별이 떨어진 곳. 그 별이 바로 강감찬 장군이래요. 큰 별이 떨어진 거야. 내가 큰 별인데? 뭐야? 내가 그러면 이곳이 낙성대인가?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야. 네, 강감찬. 이 강감찬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제 한번 붙어야죠. 뭐 이렇게 군사력으로 온다면. 그래서 붙었던 전투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다? 바로 귀주 대첩이다. 귀주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모습, 이게 바로 강감찬 장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거란이 침략하는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도 하고 대응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때 이 고려로서는요, 이걸 한번 막아보자라고 해서 이에 대한 방비책으로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한번 이걸 막아보자라고 해서 이때 대장경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초조대장경이라는 겁니다. 초조대장경. 이 고려가 어떤 나라면 정말 불심으로 대동단결.
가만있어, 이거 어느 선거에 나왔던 구호 같은데. 어쨌건 아니 정말 고려가 이래요. 불심으로 대동단결이야. 예,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똘똘 뭉쳐서 한번 이 환난을 한번 겪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초조대장경을 이때 만들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부대. 특수부대로서는 뭘 만드냐면 광군이라고 하는 것을 또 조직을 합니다. 광군이라는 조직을 또 하나 만들어내고요. 나름대로 이제 방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게 성 보이죠? 네, 강동 6주를 확보하고 거기를 쭉 둘러싸고 있는 바로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여러분들 천리장성은요 2번 등장합니다. 고구려 때 한 번, 그리고 고려 때 한 번. 고구려 때는 연개소문건지 관련이 있고요. 자, 이때 이제 거란 침략과 관련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게 바로 천리장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개경주에는요 나성을 또 축조합니다. 개경주에는 또 이렇게 나성을 축조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 천리장성은 사실은 거란을 막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진족, 북방족, 여진족도 막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적어드릴까요? 요거는 지금 거란뿐만 아니라 여진까지도 막기 위한 어떤 다목적인 어떤 그런 용도로 이 천리장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진짜 이 거란족의 침입, 정말 이 끊임없는 침입들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영토를 확보했던 어떤 이런 모습도 놀랍고, 그리고 그들이 군사력을 한번 테스트한다면 보여주는 거야. 우리의 힘이 어떤지. 강감찬의 귀주 대첩도 보았고. 그러니까 아트 외교가 여러분 성공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 한판 붙자면 한판 붙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을 때 그 외교는 더욱더 화려하게 꼽힐 수 있다라는 거. 거란의 침입 속에서 고려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